안녕하세요. 책쓰기 코치 조경혜입니다. 오늘은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 제7강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책쓰기 수업 6강에서 서론 쓰기를 했습니다. 그럼 이 서론 쓰기에 이어 7강에서는 본론 쓰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초고를 쓸 때는 늦어도 2개월 안에 쓰라 했습니다. 보통 1개월 안에는 초고를 완성합니다. 대부분 열심히 하시면 1개월 안에 다 완성을 하는데,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밤새워서 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감을 해서 늦어도 2개월 안에 쓰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본론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례입니다.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사례가 없다면 우리가 원고를 쓰기가 아주 힘이 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원고를 쓰기 전에 미리 사례를 찾아 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원고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한 꼭지 원고를 쓴다면 보통 2장에서 3장을 씁니다. 작게 쓰면 2장을 쓰는 것이고요. 많이 쓰면 3장을 쓰는 거죠. 그런데 보통 2장 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2장 반 분량이나 되는 원고 내용을 사례 없이 쓴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. 완전 우리가 A4 용지 2장 반을 채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고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원고를 사례 없이 쓰면은 이거는 했는 말 또 쓰게 되고 하다 보면 또 했는 말 또 쓰게 되고 이렇게 중언부언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중언부언 되다 보니까 군더더기들이 많은 원고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또 군더더기가 많다 보면은 내가 원고를 쓰려면은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슬슬 무서워져요. 그래서 자꾸 원고 쓰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, 원고를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이게 한 달, 2달이 될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면은 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원고를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막 힘들게 원고를 썼다 합시다. 그러면 이 사례 없이 쓰는 원고는요, 우리에게 그렇게 재미와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 이 사례를 통해서 독자들과 서로 교감을 하잖아요. 사례 없이 우리가 계속 주장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무 딱딱한 원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사례를 넣게 된다면, 그렇다면 어떤 원고가 될까요? 첫 번째로 글의 내용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글이 매끄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연결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럼 원고 내용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읽을 때도 술술 잘 읽히겠죠.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례를 통해서 나의 경험담을 쓸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내 경험담, 예를 들면은 과거에 나의 슬펐던 일, 힘들었던 일,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 일, 그런 거를 쓰다 보면은 독자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원고를 쓸 때 내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사례 없이 내 주장만 계속 하다 보면은 독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지만 옳다고 생각하는가? 독단적인 주장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. 특히 예비 작가들인 경우에는요, 신뢰감을 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여기에 사례를 넣는다면, 그것도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의 사례를 갖다 넣는다면, 그렇다면은 이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만은 이 사례를 보니까
아, 이 말이 맞네?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사례를 통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네 번째로는 내가 사례를 넣음으로 인해서 원고가 더 맛깔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사례를 통해서 독자들이 저자의 아픈 그런 공감대를 같이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저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훨씬 더 맛깔스럽고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사례를 넣음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 사례가 들어가면은 이 사례 속에서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. 저자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우리가 원고를 쓸 때 누구나 다 사례를 사용해서 원고를 집필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사례를 쓸 때 우리가 이 사례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원고 한 꼭지를 쓸 때는 보통 2장에서 3장을 씁니다. 근데 2장에서 3장을 사례 없이 쓰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사례를 넣어야 되는데 이 2장 반 분량의 원고 내용에 사례를 넣는다면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? 저는 이 한 꼭지당 분량의 사례를 2개에서 3개는 적어도 찾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. 이 사례는 원고를 쓰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은 이 원고 쓰기 전에 미리 사례를 찾아 놓으면 좋다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원고를 집필할 때 미리 사례를 찾아 놓은 것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어떻습니까?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? 내가 원고를 쓰면서 또 사례를 찾고 그래서 원고 쓰는 거 사례를 넣으려니까 굉장히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잖아요. 그런데 내가 원고 쓰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떤 컨셉의 내용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리 그 컨셉에 관한 사례를 찾아놔도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사례를 사용할 때는 내 사례를 쓸 수도 있고요. 남의 사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사례를 많이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례가 100%라면은 내 사례는 70%가 들어가야 되고요. 남의 사례는 한 30%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. 꼭 70%, 30%가 아니더라도 대충 그 정도의 비율을 맞추시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사례를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인용을 하고 각색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남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는 거죠. 인용을 할 때 그 좋은 글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디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 저자의 어떤 책 제목 그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제 인용과 각색을 통해서 사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쭉 적어 나가면서 부드럽게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. 그냥 이 사례만 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 생각 또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이 글의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러므로 인해서 이 원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보통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어디에서 찾냐 하면은 대부분 경쟁도서에서 많이 찾죠. 경쟁도서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요즘 우리가 뭐 일상생활들 있잖아요. 일상생활이 사실은 사례예요. 보통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사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보통 시장이라든가
또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뒤에 아줌마가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. 아줌마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데서 또 사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.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내 주장을 또 확실히 할 수가 있고 이 원고 내용을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베스트셀러 된 도서들 중에서 사례 없는 도서는 없습니다. 모두가 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사례 없이 원고를 쓴다는 것은 고문이나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 고문 누가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. 그래서 사례를 우리가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. 이 사례를 통해서 또 내 생각도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사례와 내 생각, 내 주장 이것들이 한테 어우러져서 원고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원고를 쓸 때 반드시 원고를 쓰기 전에 초고 완성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언제까지 내가 초고를 완성을 하겠다는 그 초고 완성 날짜를 공표를 하라는 거예요. 그 초고 완성 날짜를 선언을 하면은 그 책임의식이 우리 뇌리에 박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초고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초고 완성 날짜를 선언하라는 거예요. 이 초고 선언은 꼭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라는 거예요.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날짜에 초고 완성을 안 하면은 또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열심히 책을 쓰게 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초고 완성 날짜를 선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과 그리고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본론을 쓰신다면 좋은 원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 본론 시간이었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도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